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방식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30만 가구의 평촌과 일산, 분당, 삼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에서 정비사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할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다릴지를 두고 일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5곳으로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평촌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54개로 이 중 절반인 27개 단지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만 놓고 보면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이 더 좋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살펴보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은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경우 동간 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고 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 상향분 가운데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40에서 5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나 다름없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정비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됐다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를 한 번에 풀 경우 집값 상승과 주택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교통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다른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